네, 이번 주 목요일 수업 첫 번째 클립을 다시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것과 똑같이 이것도 작업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튜브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원본 파일조차 7분 30초쯤 뒤로 넘어가면은 그 음성 파일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을 누가 제보를 해가지고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첫 번째 파일만 녹화를 다시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혼란이 있었는데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수업 내용은 이거 계속 반복되는데 먼저 퀴즈 5번 이거 풀이를 하고 중당 시인과 작품들, 두보, 잠삼, 고적, 원결, 위육물, 유장경 이런 인물들의 작품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중당신하고 작품 중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예, 그 작품들을 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지금 수업 자료 가서 확인을 하시면은 13주차까지의 텍스트가 올려져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퀴즈 5번 뭐 다 들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냥 넘기셔도 되겠지만은 혹시 이제 이걸 처음부터 듣게 되는 여러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걸 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두 번 제출한 학생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이 퀴즈를 두 군데에 만들었습니다. 강의 자료하고 과제란에 각각 만들었는데 그게 나중에 합쳐질 줄 알았는데 나중에 채점을 할 때 보니까 따로따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두 군데에 다 제출을 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나중에 이제 합산을 하기 위해서는 한쪽만 남겨야 되기 때문에 어, 한쪽만 남고 나머지 한 개는 삭제될 예정이기 때문에 요걸 참고해 주시고요. 한 번만 제출한 학생은 강의 자료 쪽에 혹시 제출을 했다면은 그쪽에 있는 것은 이제 점수만 게시를 하고 제가 이쪽은 지우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제가 공지를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지난 퀴즈 다섯 번째 풀이를 해보자면은 맹호영 같은 경우에는 왕유는 굉장히 이제 자연의 묘사에 있어서 정적이었죠. 그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맹호영 같은 경우에는 동적인 자연의 묘사에 능하였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성당의 변세시파 시인들이 옛 악보의 한 조류 중에서 국경의 문제를 주제로 삼았던 문학의식을 계승을 하였죠. 그죠? 이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를 계속 하셔야 되겠고요. 양주사로 유명한 두 작가는 왕한하고 왕지환인데 제가 이제 채점을 해보니까 이거 한자고 환자가 서로 막 헷갈리는 분들이 있었어요. 왕한이 맞고 왕지환이 맞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 두셔야 되고 200 같은 경우에는 짧은 절구 그리고 옛날 시체 고시가 이 사람이 주로 이제 잘 쓰는 그런 시형이었다. 그런데 이거를 절구나 율시라고 이렇게 적는 분도 있었어요. 혹은 이제 5원, 7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거기에도 능했다는 거고 실제로 제일 잘 쓴 형태는 고시하고 절구다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되겠다. 예. 자, 이제 중당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되겠는데요. 문학에 있어서는 큰 변혁의 시기였습니다. 우선 이때는 안사의 난, 알록산 사사명의 난으로 당 제국이 일거에 위에서부터 와해되어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큰 변혁이 생겼던 그런 시기였고요. 문학 방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시 부분에서 변혁이 많이 일어나고 산문에서도 이제 고문운동 등의 변혁이 이때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근데 시 부분에서의 변화가 어, 산문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양립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우선 제일 먼저 방점을 찍어야 될 것은 현실주의적인 감각을 추구했다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민중의 생활과 감정에 접근한 그런 현실주의적인 감각을 추구한 시가 많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 두보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두보, 원결 다 그렇게 했는데 이 알록산 사서명의 난 그리고 개인적인 두보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어떤
출사가 잘 안 되고 가난했던 어떤 그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덕을 입었다 볼 수도 있겠는데 시인으로서 재탄생하는 그런 일을 맡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 당시의 시인 중에서 민가에 관심을 가지는 시인들이 많이 출연하고요. 그리고 개성적인 새로운 표현을 추구하는 시인도 많이 출연을 합니다. 민가에 관심을 갖는 시인 대표적으로 원결이겠고요. 개성적인 새로운 표현을 이거는 이제 두보가 대표됩니다. 그리고 문인들이 이제 민가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다 보니까 민간 가요 형식을 채택한 새로운 형식의 시가를 쓰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문인사로 어떤 장르로서 본격적으로 이제 창작을 하게 되니까 장르로서 굳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산문 같은 경우에는 고문운동이 전개되는데요. 이 고문운동은 변려문에 반대하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형식이 아름다운 그러니까 정제되었고 그리고 이제 수사가 화려한 그런 형식의 산문을 쓰다가 이제 우리는 그게 아니고 옛날 진한의 질박한 간단한 형식의 어떤 그런 고문으로 되돌아가야지 그게 바로 산문의 정신이다 라고 해서 고문운동이 특히 이제 한유 유종원에 의해서 전개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변문이 크게 유행하는데요. 이게 이제 변려문에서 려자만 없어진 거라고 비슷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사실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스님들이 절에서 어떤 불교의 포교를 위해 가지고 불교에 관련된 이야기를 강창 형식으로 재미있게 연출을 해서 이야기식으로 들려주는 것이다. 그게 이제 변문이다 보면 되겠고요. 이것과 이제 평행선상에 있는 것이 전기소설인데요. 그 시초는 어떤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말을 덧붙여가지고 대중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어, 상상을 해낸 이야기를 허구를 덧붙여냅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전기 소설이라는 장르로 발전되게 되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석관과 설화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결국은 소설 장르 전반에 걸쳐서 크게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중단 시기의 개혁 운동 중에서 두보, 잠삼고적, 백거의 원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겠는데요. 두보 같은 경우에는 비정한 현실을 목도한 후에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 사회의 어떤 가장 안 좋은 면을 보게 됩니다. 안사이 난 이후로 전쟁이 이런 그야말로 그것은 전쟁이었으니까 하층민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어,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목도를 하게 된 후에 현실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요. 또한 그는 개성적인 표현을 추구를 해서 말이 사람을 놀래키지 못한다면 죽는다 해도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자기의 어떤 개성에 대해서 크게 강조를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잠삼하고 고적 같은 경우에는 변세파의 시를 계승하는데요. 이전 성당 시인은 변세파는 누가 있었습니까? 왕창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전 시기보다 훨씬 더 냉엄한 태도로 현실을 반영하게 됩니다. 잠삼 고적은 왕창녕에 비해서 같은 변세파라도 전쟁을 겪고 난 뒤에 쓰게 되는 시이기 때문에 이전 시기보다 훨씬 더 그 태도가 냉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백거의 원진 같은 경우에는 신학부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서민들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로 민중들의 서정을 추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저작거리에 있는 예를 들어서 나물 파는 할머니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를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쉬운 언어로 시를 쓴 게 바로 신학부 운동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두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되겠습니다. 두보의 문학적 성취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성당의 낭만적인 시 창작 바탕 위에 현실주의 감각을 가미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 사람이 755년에 그 전쟁을 겪기 이전에 이미 시를 활발히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개인적인 출사에 좌절하기 이전 그리고 전쟁의 이전에는 낭만적인 계열의 시를 썼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개인적인 고난을 겪고 게다가 이제 사회적으로는 안사의 난을 경험한 이후로는
현실주의적인 어떤 그런 감각을 가미해가지고 새로운 문학을 이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특히 이런 스스로의 공공한 생활과 안사이난을 전후한 시기에 어떤 사회적인 대혼란이 현실주의로 돌아서게 되는 큰 배경이 된다. 계속해서 강조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특히 율시에 능했습니다. 율시는 어떤 시입니까? 율시는 예, 평측을 봐야 되고 그리고 예, 아분을 봐야 되고 그리고 대꾸를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따져서 한자와 그리고 전체적인 구 사이의 조화를 전부 다 봐서 어, 정밀하게 만든 작업하는 시가 율시거든요. 거기에 능한 사람이 두보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의 일생과 문학을 보자면은 이 사람의 유년기와 청년기는 주로 이제 비난한 상태로 지내게 되는데요. 사실 평생 비난하긴 했지만은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는 잘 살다가 나중에 이제 비난한 생활을 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비난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책에 나오기로 호북성 양양현 출신이다. 아마 이제 이게 명호연하고도 같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것은 전부 이제 조상들의 어떤 출신지라고 보면 되겠고요. 실제로 두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두보는 어, 위진남북조의 대장군이자 유명한 학자였던 두회의 후손이자 조부는 유명한 당초의 시기였던 초당의 시인이었던 두심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때부터는 조금 이제 가세가 기울어서 날 때부터 집안이 극도로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두보는 어려서부터 글재주가 탁월해서 10여 세부터 문인들과 시를 쓰며 교류를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10대 후반부터 20대 초중반에 이르기까지는 과거 응시를 하면서 낙방하면 유람하는 생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제 강소, 절강을 유람하게 되는데 여기는 그 당시 지금도 이제 경치가 좋다. 이제 절강 뭐 강소 이쪽이 경치가 좋다. 역사적인 어떤 문화유적이 많다로 알려져 가지고 여기 여행하시는 분이 당연히 많은데 그 당시에는 더 많았습니다. 그 당시부터 여기는 유명한 데였고요. 그런데 유람을 하면서 자기 어떤 시정도 더 깊게 하는 와중에 과거 시험을 보는데 낙방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는 잠시 잠깐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명호연 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스폰서가 있어야지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성격상 워낙 이 사람이 또 강직한 품성이다 보니까 과거에 낙방을 하게 되고 이 이후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여기는 약간 여기도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남쪽입니다. 그런데 여기보다 이제 조금 위에 해당하는 산동, 산서, 하남 지방을 유람하고 또 이제 자기의 시 세계를 더 절실하게 다듬어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데 특히 이때 이백하고 고적 등과 만나서 교류를 하면서 자기만의 시 세계를 더욱더 공고히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이때만 해도 성격이 분방하고 따라서 낭만적인 성격의 시를 창작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했던 두보는 그 개인적으로 출세길이 잘 안 풀리고 그래서 이제 워낙 공공한 생활을 계속하게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안사의 난을 맞이하게 되면서 그 일생 일대의 전환점이 마련이 되고 그의 시의 세계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곧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